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러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상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저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상실과 그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다시 찾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거든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워킹맘이면서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인 강숙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멋진 신랑 만나 결혼도 하고 딸, 아들 낳은 200점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 돌잔치를 치른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30살 초여름날이었어요. 강숙희님, 유방암 소견이 보이는데요?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강숙희 차트 보고 계신 거 맞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갑작스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평소 직장 동료로부터 건강검진은 받안, 특히 암검진은 잘 받아야 되네, 이런 얘기를 듣고 검사를 받게 된 것이죠.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 보러 가는 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죠. 그런데 30살인 나에게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가슴만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와중에도 가족들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까지 되더라고요.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족들에게는 초음파와 조직 검사까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얘기를 하자고 해뒀죠. 조직 검사에서는 2기 중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린애들은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신랑과 친정엄마를 대동하고 서울 병원으로 상경했습니다. 수술 전날 온갖 검사를 다 받고 아침 7시에 수술실로 들어서는데 정말 하나도 떨리지 않고 담담해지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떠보니 저녁 7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0시간에 걸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면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눌러대지만 통증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30살이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못된 병이 찾아왔을까? 하필이면 나에게.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해두고 제대로 바르게 커나갈 수는 있을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듯 했죠. 20여일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을 했는데요. 이게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암 치료였습니다. 허구역질이 계속되면서 구토의 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런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위를 비롯하여 몸속에 있는 내장들이 모두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그나마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하루 한 움큼, 다음 날은 두 움큼. 눈 뜨고 일어나 베개를 보면 시커멓게 머리카락이 쌓여 있고, 제가 움직이는 공간 곳곳마다 시꺼먼 무지개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머리를 빡빡으로 밀어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끝내는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은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서 정신적 아픔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또 이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2살, 3살인 저 애들 학교 생활하는 모습은 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애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못 먹여서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정말 어두워오는 그 시간이 싫었어요.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우면 내가 죽으면 신랑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슬퍼하실 텐데. 이런 생각으로 정신 또한 피폐해졌습니다. 잠시 동안은 애들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뽀뽀를 해주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빤히 쳐다보는 애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없고 흰기 하나 없는 엄마가 뭐가 이뻐. 그래도 엄마가 제일 예뻐. 애들이 저를 보며 환히 웃어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오래 살 건데, 더 건강해질 건데, 저 애들 내가 다 키워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항상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걱정 마라, 괜찮다 하시면서 응원의 소리를 해주고 계셨고, 친정 식구들은 맏딸로서 당연히 이 병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희망을 제게 주고 있었죠.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애정이 없었다면 저는 제대로 이 병마와 싸우지도 못하고 아마 우울증이란 우울증은 다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암투병을 이겨내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은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와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희망을 갖고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주위에 지인 여럿이 저와 같은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경험자로서 그들이 갖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금 덜어드리고 치료 과정을 상세히 얘기해줘서 마음 편히 갖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조금 드렸어요. 저는 매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오히려 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옳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죠. 제가 39살 되던 2013년 가을에 또다시 이 암이라는 친구가 제게 찾아왔어요. 물론 그때도 상실감이 크긴 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했기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객석에 제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편 정재호 사랑해요. 갑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버섯해 예쁘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애교쟁이 현재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